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8살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35살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과의 거리가 걸어서 3,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우니 결혼 초부터 시댁에서 남편에게 자잘한 것부터 큰일들의 부탁들을 많이 하세요. 홈쇼핑 주문, 중고 거래 및 채팅 및 거래, 장보기, 무거운 물건 옮기기, 시누이 이사 문제 등등의 일을 시킵니다. 사실 남편이 시댁에서 아들이 하나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은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시누이에게 부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하나 못 해줘? 라고요. 그러다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알바를 마치고 퇴근 중에 남편이 전화 와서 오늘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휴대폰 유심칩 좀 갈아줄 수 있겠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지만 지금껏 쌓여있다 보니 화를 냈어요. 집에 시누이 있는데 왜 계속 우리한테 부탁하시냐고요. 남편 말로는 시누이는 출근해서 없었고 유심칩 굽는 건 오후 6시까지 해야 돼서 부탁 좀 하는 건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길래, 그래 오늘 일은 이해하지만 지금껏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집에 있는 시누이는 성격이 까칠하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부탁을 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찬도 해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는데 그거 못 해주냐고, 앞으로 반찬도 받지 말고 돈도 받지 말고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자고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반찬도 제 입맛에 안 맞고 돈도 거절하고 안 받으면 화를 내셔서 며느리 입장에서 거절도 못했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의 사소한 부탁 안 들어드리기도 제가 쪼잔해지고 거절하기 애매한 일이고, 들어드리자니 너무 당연시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시댁의 사소한 부탁 남편의 말대로 지원을 받았으니 다 들어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이게 딱히 내가 불효를 하겠다, 싫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반찬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도 조금 떠나보고, 시누이가 꼭 있고 없고의 문제 이런 거를 좀 떠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생활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너무 오래된 이 한심한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처연한 거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90%라야 되는데, 지금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아마 남편도 나는 부부 중심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남편 개인의 주장이고 그게 부인도 함께 동의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하고 계신 거는 혈육 중심 사고와 부모님 중심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래저래 부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헛헛함과, 뭔가 남편을 내주고 살고 있는, 뭔가 내가 지금 정서적인 싱글인가? 이런 정도로 지금 부인이 굉장히 끝지점에 거의 와 있는 것 같은, 이것을 남편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문을 해야 된다든지, 휴대폰에 대한 어떤 관련된 거라든지, 무거운 짐을 날라야지 되고, 뭔가 이렇게 살펴줘야지 되고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되면은요, 굉장히 아내한테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양해 구하고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마음들에 대한 것이 부인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당연하고, 아니 엄마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요, 이거는 결혼 생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로 안 미안한 겁니까? 무슨 이유로 고맙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마운 것도 내가 고맙다고 했잖아 라고 이렇게 영혼 없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거는 소용이 없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아내의 배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본가에도 전해야지 되는 게 합당한 거고, 아내가 이해를 해주는 걸로 내가 온 거야 엄마, 이런 얘기도 해야지 되고, 나의 어떤 배려로 남편이 갔다 온 것을 남편이 나한테 고마워하니까 라고 좀 내가 의미 있는 내용을 챙겨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헛헛하고
이게 뭔가 싶고, 부인도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 서로 같이 힘들고 하는 거를 더 위로하고 이렇게 보듬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부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고 흠뻑 뭔가 본가에 대한 걸로 거의 안테나가 글로 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연자님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는 너무 정상적인 감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연자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객관화된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담실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부부 애착 학교를 하고 있어요. 부부 애착 학교 강의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는 왜 부부이며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부부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개념부터 정확하게 다 이렇게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그 개념을 내가 좀 더 머리에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말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확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그런 확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불편한 것만,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이 막 일어난 그 상황에서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신경질적이고, 아내가 예민한 거고, 아내가 문제고, 굉장히 치졸하게 구는 거고, 이게 이런 것들만 지금 다 나한테 오게 되잖아요. 내 내면에서부터 이 부부가 뭔지,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남편한테 설득력이 있고, 말의 음성에 울림과 힘이 실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막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게 하시고 막 막말도 하시고 막 강압적으로 하시고 막 통제적으로 하시고 뭐 너무너무 강하고 센 케이스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약한 케이스 아니에요. 구조는 다 똑같아요. 구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걸로는 지금 사연자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앓이를 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큰애가 9살이고 지금 작은애가 8살이면 거의 한 10년 지금 이렇게 오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엄청 힘드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투명하게 좀 오픈을 해놓고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